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강의인데요. 첫 번째 강의 시간에 콜옵션과 풋옵션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한번 내렸었고요.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는 옵션의 리듬, 정박과 엇박, 그 다음에 양매도의 거래 대상, 이제 시간 가치냐, 배가 변동성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요. 양매도 구성 세트는 과연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며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자,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들과 스트랭글까지 살펴보는 부분으로 이 두 번째 강의는 진행이 됩니다. 자, 세타 양매도는요, 장중의 변화폭이 굉장히 미미할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어느 한쪽의 풀이 감소하는 그 규모하고요, 상대쪽 옵션의 그 풀이가 증가하잖아요. 그 규모보다, 자, 어떨까? 클 것이라고 보고 진입해서 소소하게 수익을 탐하는 전략이에요. 자, 이게 살살 얘기했더니 무슨 말인지 잘 어려우시죠? 세타 양매도는 쉽게 말해서 시간같이 따먹기를 하는 양매도입니다. 시간 따먹기예요. 세타 양매도는 시간 따먹기 양매도이기 때문에 세타 양매도를 하는 분들은 장중에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시장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콜이든 풋이든 한쪽은 늘고 한쪽은 줄을 텐데 이 줄어드는 쪽이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니까, 자, 초장에 때립니다. 세타 양매도는 보통 9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시장을 관찰을 하는데 그 시장을 관찰하는 중에 때리고 들어갑니다. 세타 양매도는. 그것이 세타 양매도는 바로 때리고 들어가요. 자, 예를 하나 실제로 있었던 시장 상황에 대한 예인데요. 보시면 여기 콜옵션입니다. 요거 풋옵션입니다. 콜옵션이고 풋옵션이에요. 요거는 뭐겠습니까? 양합입니다. 양합. 이 콜과 이 풋을 합친 거예요. 가격을 합쳐가지고 그려놓은 차트입니다. 자, 양매도가 시간 따먹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양매도를 진입합니다. 세타 양매도거든요. 그러면 대충 뭐 이렇게 보다가 양합이 어때요? 시작하자마자 탁 죽죠? 죽어서 진행을 하죠? 이 정도 타이밍일 때예요. 그래? 양매도 때립니다. 이 시간에 양매도 때리는 거예요. 세타 양매도죠. 근데 시장은 어떻습니까? 이날 어떻게 됐냐면요, 콜이 확 두들겨 맞습니다. 확 두들겨 맞으면서 선물이 확 죽어요. 그러면서 맥점, 뭐 전일 저점이든 뭐 이런 자리를 확 깨면서 밑으로 확 꼬꾸라집니다. 지수가. 그러면서 풋이 확 날아가요. 이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느낌님? 양매도 하시는 분들 늘상 겪게 되는 위기 순간인 거예요. 갑자기 맥점이 붕괴되는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때 양압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잘 죽다가 확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 콜 반등이 잠깐 나오죠. 그 시장이 이제 반등하는 척 한 거예요. 다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요 흐름에, 요 정도의 어떤 흐름에 양압이, 요 정도의 요 흐름에 보면 풋이 어떻습니까? 확 두들겨 맞아요. 양압이 다시 이렇게 좀 죽습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나요? 다시 콜이 또 두들겨 맞으면서 풋이 또 한 번 더 올라가요. 여기 어떤 상황이냐면 오버슈팅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슈팅이 한번 나오고 횡보를 해요. 선물은 횡보를 하다가 조금 내려가는 듯 하다가 다시 위로 한번 확 쳐올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양압이 고점을 뚫어버려요. 고점 양압을 뚫고 이 자리에서 손절들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풋이 죽기 시작을 해요. 풋이 이렇게 죽어갑니다. 풋이 되져가는 동안에 콜은요, 올라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죽었는데 조금은 올라가죠. 그러나 벨벨거리고 벨벨거리는 동안 풋은 계속 죽어요. 그러다가 콜은 나중에 또 두들겨 맞기도 하고. 그래서 양압은 어떻게 되냐, 무섭게 겁박했던 양압이 결국은 죽어서 이렇게 해서 장 끝날 때 되니까 이렇게 죽더라는 거예요. 대충 어떤 정도 수준이냐면은 20틱 정도의 이익을 냅니다. 이 세타 양매도가 여기서부터. 근데
40여 틱에 아마 2.00 30여 틱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실제 이거보다 좀 더 올라갔었을 때니까 최소한 30여 틱의 손실을 참아내고 끝까지 버티면 장 마감 시에 20틱의 수익을 얻는 날이었어요. 자, 느끼님한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런 세트 양매도 하고 싶으세요? 하실 수 있겠어요? 이때 이렇게 푸시 막 올라가서 막 푸시 폭등을 하고 있을 때 우리 알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버틸 수 있겠어요? 30틱 40틱이 올라갔는데 우리 내 계좌가 로스컷 안 날까요? 대여 계좌가? 대여 계좌 모가지까지 가서 달랑달랑 하겠죠? 열의 9은 대여 계좌로 양매도 하는 사람들이 다 손절 당했어요. 여기서 다 손절 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자, 양매도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세타 양매도입니다. 양매도를 세타 양매도로 접근하면, 자, 이걸 무엇이라면 풋 배가 변동성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풋 배가 변동성이 터졌어요. 마냥 내려갈 것 같다는 환상을 심어주면서 풋 배가 변동성이 터졌던 자리인데, 터졌다가 실망한 풋들이 또 이 배가 변동성이 다시 죽습니다. 여기서 양매도의 새로운 수익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소한 여기서 양매도를 때린다거나 최소한 여기서 양매도를 때렸다면, 이런 자리에서 양매도를 때리는 게 아니라,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나 뭐 이런 자리에서 양매도를 때렸다면, 자, 어느 자리겠어요? 이 자리나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나, 이렇게 내려가는 자리에서 여기 버티는 거 한 10대 틱만 버티면 될 거예요. 아니면 내려가는 자리에서 뭐 이런 자리, 녹색 라인이 깨지는 자리 있죠. 혹은 정말 보수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자리입니다. 이 파란색 자리 깨지는 자리 있죠. 이런 자리에 들어가도 돼요. 개고생 안 하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양매도를 일중으로 거래하는 사람은 이 흐름을 캐칭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진입 시점을 잘라내서 스스로 들어가는 그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자, 세타 양매도와 배가 양매도는 포메이션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진입 시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진입 시점의 차이. 배가 양매도는 변동성이 터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변동성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풋이 터졌죠? 터진 거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터진 거 보고. 더 유리한 것 같죠? 배가 양매도가. 느끼님은 어떠세요? 세타 양매도가 유리할 것 같아요? 배가 양매도가 유리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배가 양매도라는 게 그렇게 유리한 게 아니에요. 배가 양매도라는 거는, 자, 그 차트, 동일한 차트, 그 동일한 날의 차트인데 세트만 잠깐 바꾼 거예요. 세트만. 그 아까 이 풋옵션이 이런 상태에서 들어가자 그랬잖아요. 이 상태가 됐을 때, 이 옵션이 여기 있을 때 가격이 유사했던 옵션하고 여기 있을 때 가격이 유사했던 옵션하고는 세트가 다르겠죠, 느낌님. 세트가 달라요. 이 시점에서 들어갔을 때 콜과 풋의 세트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양매도를 들어가는 시점에서 세트를 잡아서 들어가게 되면 이 세트가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양매도 자리가 여기거든요. 배가 양매도 자리가 편안하게 수익을 내요. 그리고 원 세트, 그 세트대로 들어갔을 때는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크게 날 수 있는 수익 세트가 나올 거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배가 양매도라는 거는 양매도라는 자체의 동일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수익과 손실 구조가 같다는 얘기예요. 배가 양매도나 세타 양매도는. 다만 진입 시점이 다른 부분이고, 배가 변동성이 폭발한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배가 양매도고, 세타 양매도는 초장에 치고 들어가서 배가 변동성을 참고 버티고 이겨내서 끝까지 그 개겨서 먹는 게 세타 양매도입니다. 세타 양매도는 배가 양매도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타 양매도는
먹고자 하는 폭이 작습니다. 배가 양매도는 세타 양매도처럼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익이 날 경우에 크게 납니다. 배가 양매도는. 허나 중요한 부분은 세타 양매도나 배가 양매도나 모두 동일하게 양매도는 역거래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역거래. 환원을 바라는 거예요. 시장이 팽창이 됐으면 응집되기를 바라는 거고, 시장이 올라왔다면 다시 되돌림을 주기를 바라는 게, 그걸 바라고 변동성의 축소를 원하는 거거든요. 양매도 포지션이라는 것은. 그래서 합성을 한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대부분 양매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합성은 양매도가 아니에요. 그 합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양매도라는 포지션도 있다라는 거지, 양매도만이 합성이 아니거든요. 양매수도 합성이에요. 심지어는 콜 매도 하나 자체만으로도 합성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건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옵션 거래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합성 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선물은 단순한 방향성이지만 옵션은 단순한 방향만, 델타 방향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옵션 거래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합성 거래를 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옵션 매수 거래를 한다. 방향 거래하는데 옵션 매수 거래한다. 그 옵션 매수만 한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을 노리고서 매일 깨지는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방향을 보면서 옵션 매도 거래를 하고 있다. 옵션 매도만 하고 있다. 옵션 매도만이 중요한 거거든요. 만 하고 있다. 굉장히 위험한 거래하고 있는 겁니다. 먹을 때 방향 크게 먹지도 못하면서 매도로 다치면 개작살 날 수 있는 거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합성 거래를 한다는 것은 시장의 상황을 판단해서 이 시장이 변동성이 상승하는 장이냐 변동성이 하락하는 장이냐를 판단해서 그에 합당한 옵션 포지션을 포메이션해서 거래하는 것이 합성 포지션입니다. 이제 그런 형태에서 오늘 기본적으로 배가 양매도, 세타 양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잠깐 드렸어요. 근데 이번 주 모습을 잠깐 좀 볼게요. 자, 11월 5일날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이거 5분봉이에요. 저랑 장중에 봤던 화면들이죠. 느낌님 기억나시죠? 11월 5일날 우리 양매도 쳐서 먹은 날이에요. 느낌님 기억나시면 1번. 자, 이날 우리가 일찌감치 양매도를 들어갔어요. 왜? 시장이 올라갔다가 바로 두 번째 봉이 내려오면서 거래 중심선을 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매도를 바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은 하락장이죠. 근데 받는 구간도 제법 길게 살짝 있었죠. 거래 중심을 건드렸죠. 또 상당히 내려가는 것 같죠. 그럼 이렇게 내려가면 전저점을 깨잖아요. 이 양매도자들 다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들이 양매도자들이 위험한 자리거든요. 이 자리가. 저점이 깨지는 자리가. 굉장히 위험한 자리가 맞아요. 이런 자리들이. 이날 느낌님은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양압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거래했던 세트일걸요, 아마 이게? 우리가 이때쯤에 아마, 우리는 이거 거래했었나? 요거보다 좀 비싼 거 거래했었을 거예요. 근데 비슷하니까. 처음에 양매도를 때리고 들어갔을 때 수익이 났었습니까? 안 났었습니까? 느낌님. 수익이 안 났죠? 한두 틱 나다가 뭐 한두 틱 손해보다 계속 그렇게 끌고 갔었죠. 그러다가 이 지수가 하락하는 이 흐름이 나오면서 콜매도 우위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지수가 하락할 때. 전저점을 깨는데, 일중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데, 제가 경계라는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유지해서 끌고 간다 그러면서 양압이 죽기 시작했어요. 그때 써니라는 분이 이제 양압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하면서 양매도를 손절했을 거예요. 아마 그날. 근데 저는 그때 지금부터 양압 죽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당시 옵션 흐름이 정박 리듬으로 계속 유지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박 리듬. 시장이 내려가죠. 저점을 깨는 흐름인데도 불구하고. 자, 보십시오. 콜이 침체에 막 들어가요. 이런 자리에서. 콜이 침체에 들어가요. 파란색 화살표 콜 침체 표시예요. 빨간색에서
콜 침체 들어갔으면은 푸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푸시 올라가 줘야 되잖아요. 반등이 없어요. 반등이 푸시 올라가질 않아요. 콜은 확확 죽는데 콜 죽고 선물 내려가고 근데 푸시 올라오는 게 시원치 않아요. 정박 리듬이죠. 정박 리듬. 자리는 일중 저점이었고 맥점이었고 그 맥점을 붕괴를 함에도 불구하고 옵션에서는 정박 리듬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시장 메이저들이 그렇게 끌고 갔다는 얘기거든요. 양매도 계속 쥐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런 흐름대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날 청산을 말씀드렸었던 타이밍이 양압이 이렇게 올라가기 직전에 저희가 털었을 거예요. 이때 이제 이날 털었었는데 그때 제가 털자고 했었던 이유는 옵션에 있어요. 콜이 또 침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요 저점을 또 깬 순간이에요. 요 순간. 요 순간. 요때 제가 아마 질문을 드렸을 거예요. 지지와 붕괴. 그거 질문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질문을 제가. 그리고 나서 우리는 포지션 전부 청산했었고 느낌님 이리스라고 나가셨던 것 같고요. 그날 이후 흐름을 보게 되면 자 콜이 또 죽어요. 죽는 흐름이 나오는데 이때는 풋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풋 외가들도 반응이 나와요. 외가들도 상승하는 반응이 나왔다고요. 정방 리듬이 깨지는 느낌이 흐름이 요 초기 단계에서 제가 관찰이 된 거죠. 발견이 아니라 관찰을 한 거죠. 관찰해서 발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양압이 더 죽어서 좀 아쉽게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잘라 먹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때 여기서 잘라 먹고 양압은 더 늘어났다가 나중에 양압은 더 죽었어요. 저희가 청산했던 것보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랬었던 날이 11월 5일의 흐름이었고요. 11월 6일날 흐름도 한번 볼게요. 11월 6일은 저희가 아주 느끼님이랑 저랑 생고생을 했던 날이거든요. 자, 이날 옵션 선물 흐름이에요.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깨고 내려갑니다. 거래 중심을. 자, 이 흐름은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변동성을 축소시키는 흐름이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이것도 양매도 들어가는 타이밍으로 인식해주고 양매장 선언으로 보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날은 밑으로 내려가면서 엇박이 나옵니다. 일중 저점을 깨요. 자, 양압을 보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면서 콜 쪽에서 흐름이 나오고 풋 쪽에서 흐름 폭들이 굉장히 크게 나와요. 크게 나오는데 사실 이날 장중에 시그널이 나왔다가 사라졌어요. 이거 힙소에 당한 거거든요. 그날 느끼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랑 같이 거래하셨으니까. 그렇게 해놓고서는 시장이 어떤 짓을 했냐면 여기에 이제 힙소와 트랩을 팠잖아요. 여기다가 힙소는 이런 사기 흐름을 내려가는 척하고 올리는 걸 힙소라고 하고 거기에 함정을 팠다 그러거든요. 여기에 매도로 물린 사람들을 트랩에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힙소 후 트랩이 만들어졌고 이 트랩에 몰린 매도맨들을 여기서 이런 식의 상승 흐름을 끌고 가면서 작사를 냅니다. 이때 양압이 어떻게 터지냐면 자, 양압이 죽다가 하방으로 내려갈 때 이 정도 늘어났다가 다시 이제 양압이 죽거든요. 죽다가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계속 죽다가 양압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순간 흐름이 이런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느낌님이 추가로 포지션을 잡았었던 타이밍이에요. 그 타이밍이 선물로는 요 타이밍인데 요 타이밍 때 잡았다가 그 어떤 그 흐름 속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딱 놓고 보면 첫날은 그 세타 양매도자든 배가 양매도자든 그 11월 5일은 다 이길 수 있는 날이었고 근데 이제 거래는 그 배가 양매도 개념에서 했기 때문에 그 배가 양압이 뜨기 전에 잘라냈었던 부분이고요. 이 11월 6일날 이 시장 모습은 배가장이거든요. 옵션 배가가 터진 날, 콜 배가 먼저 풋 배가가 터치가 됐고 두 번째로 콜 배가가 터진 날이에요. 이런 배가 변동성이 터진 날 거래를 하면서 양매도를 거래를 하는 경우에 세타 양매도로 거래를 하면 다 로스컷을 당합니다.
다 로스컷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거래를 양압 거래를 배가 양매도 거래를 했다면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자리에서 이런 자리 끊어 먹는 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 쳐서 버텨갖고 이런 자리에서 먹고 이런 자리에서 때려야 되는 겁니다. 배가 양매도를 끊어서 먹는다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면 실패한 구간을 잘못 끄는 거죠. 실패한 거죠. 구간을 잡아냈던 거를. 궁극적으로는 버텼을 때 이렇게 양압이 늘어났잖아요. 늘어난 순간에 때린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에서 잡은 양압은 버텼을 때 크게 손실은 안 납니다. 근데 이 초기 단계에서 잡는 양압들은 손실을 면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이렇게 양압이 죽는다는 걸 확인하고 이런 자리에서 때리는 세타 양매도 같은 경우는 정말 버티고 버텨야 본전선까지밖에 안 오는 정도거든요. 이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요. 이 폭 자체를. 반면에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장. 어저께 장은 그냥 세타 장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1.45p 움직인 장인데요.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그냥 오르락 내리락만 한 겁니다. 오르락 내리락만. 그러면서 서서히 이게 상승장 같죠? 하락장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저는 그날 장중에 이런 자리에서 매도 쳤어요.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 치고, 이런 자리에서 매도 쳤어요. 그냥 매도 대응만 했어요, 저는. 네. 고점 매도는 하되, 저점 매수는 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저는 이날 대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장중에 계속 얘기했던 거는 요걸 보면서, 옵션의 흐름을 보면서, 완전한 정박 리듬의 계속적 진행이었거든요. 그냥 보통 한 이 정도쯤에 양매도를 들어갈 수 있었던 타이밍이거든요. 요 타이밍이니까. 이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서 내리 줄고 쭉 한 번도 변동성 함정조차 만들어내지 않고 그냥 세타장으로 죽어버린 세타 양매도장 같은 날이 11월 7일 금요일입니다. 요런 이제 11월 5일 날 그 양압이 죽었고 11월 6일 날 양압의 변동성이 들쭉날쭉했고 11월 7일 날 완전히 양압이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양압이 그 목요일처럼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양매도를 함부로 들어가면 곤란한. 그러나 진입기를 잘 잡아서 들어가면 먹을 폭이 큽니다. 만기주기 때문에 배가 양매도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세타 양매도로 접근하면은 다칠 수 있는 날이 이제 다음 주 모습이 될 겁니다. 자, 배가 양매도와 세타 양매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장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고 또 질문도 받고 하겠습니다.